옛 시절을 떠올리면 그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사람은 망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가던 시절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50이 넘도록 위에서만 세상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게 옳은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진 뒤에야 나는 처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조용히 마주하게 됐습니다. 나는 늘 위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는 이미 정리돼 있었고 굳이 다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삶은 늘 내가 정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흐름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집을 나설 때면 늘 같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편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를 대신 설명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나는 자연스럽게 가운데에 섰습니다. 누가 시킨 적은 없지만 그 자리가 내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멈췄고 누군가는 자세를 고쳐 앉았으며 누군가는 내 표정을 살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내 한마디가 기준이 됐고 반대 의견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걸 리더십이라 불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일은 굴러갔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이 존중인지 체념인지는 그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대화는 줄었고 말이 없으면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보다 역할과 위치로 구분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의 삶이라고 아주 당연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게 없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안심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잘 살았는지가 아니라 뒤처지지 않았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마음이 급해졌고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은 멈추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질 것 같았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투자, 다음 확장, 다음 기회. 위험하다는 신호가 보여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이번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쉬는 법을 잊은 게 아니라 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내 자리가 흔들릴 것 같았고 그 두려움이 나를 계속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건 욕망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내 자리가 사라질까봐,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 불안이 나를 움직이게 했고 조금씩 나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정의 순간은 생각보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누군가의 강요도 없었습니다. 늘 하던 회의, 익숙한 서류, 반복된 이야기 속에서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을 하기 직전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괜찮을까? 이번은 조금 무리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다 잘해왔잖아. 이번도 지나갈 거야.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 말이 확신이 아니라 불안해서 나왔다는 걸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된다. 그 말은 경고가 아니라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택을 해왔고 대부분은 맞아떨어졌으니 이번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인을 하면서도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결정하는 사람이었고 결정은 내 역할이었으니까요.
그 선택이 이후의 모든 시간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는 걸 나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을 때 나는 그걸 위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늘 그래왔으니까요. 조금 흔들릴 뿐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줄었고 회의는 짧아졌으며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가 분명했지만 나는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사무실에 혼자 남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는 계속 줄어들었고 계산은 늘 같은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다시 계산하고 다시 지워보고 다시 맞춰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괜히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말로 덮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요.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걸.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정말 끝일 것 같아서 나는 계속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한 순간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은행에서 번호표를 기다리던 날 앞에 서 있던 노인이 번호표를 떨어뜨렸습니다. 허리를 숙이려다 잠시 멈추는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만 그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면 기사님의 손이 먼저 보였고 거리에서는 청소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보지 않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다보며 살아왔다는 걸, 보지 않은 게 아니라 보지 않기로 선택해왔다는 걸.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안부 전화는 하나둘 줄었고 연락은 용 것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연락처를 하나씩 넘기다 멈췄습니다. 이름을 보고도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걸었을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기엔 너무 괜찮지 않았고 솔직해지기엔 이미 너무 오래 강한 척을 해왔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보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 이제 진짜 혼자구나. 그날 밤 나는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했다기보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한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알람은 울렸고 버스는 제 시간에 왔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익숙한 옷을 입고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굳이 앞서지 않았고 계단에서는 잠시 멈춰 숨을 골랐습니다. 그 작은 멈춤이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들 속에서 낯설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다른 자리로 내려온 거였다는 걸. 나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돈과 성공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더 위로 가려 했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이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앞서지 않아도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믿어보려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남은 삶을 선택하려 합니다. 더 크게 말하는 삶이 아니라 더 오래 남는 사람이 되는 쪽으로. 말 못하고 삼킨 이야기, 웃으며 넘긴 상처, 여기서는 그냥 조용히 꺼내도 됩니다. 사연 있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